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국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는 엄청나지만 국민들은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난리가 나겠지요. 국민들은 지금 과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대로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렴풋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얄짤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해법은 있을까, 그런 점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윤경호 MBN 논설위원, 송금주 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오늘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업무 개시 명령 내리면 화물연대 더 강하게 투쟁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2부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 관련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지요.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먼저 파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좀 꼬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국정조사 해보지도 않고 장관 파면하라고 그러면은 국정조사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먼저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송금주 의원. 네. 왜 이상민 장관 파면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정조사와 책임자 책임 파면 문제를 같이 뒀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는 일단 받아들여진 상황인데, 국민 여론을 살펴봤을 때 국민 여론의 과반 이상이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실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상민 장관의 파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안 처리를 한 이후에 국정조사 기관 보고나 이런 중요한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이상민 장관 책임자에 대한 파면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적극적으로 제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이상민 장관이 오히려 국정조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책임자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서 국정조사의 대응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임자를 좀 파면시키고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보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감정과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주장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김두수 소장 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조사를 해서 책임을 가리고 그 책임자도 처벌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합의한 건데,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장관 파면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국민의힘도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국정조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그걸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을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고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데, 논리 이전에 국민적 상식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계속 강하게 이야기해 왔어야 되는데요. 마치 이제 국조에 타협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뒤늦게 좀 주장한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책임지지 않는 문제, 아무도 이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실제 수사는 하이직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이 가장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족이 이제 공동 성명을 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유족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본인들에게 지금 서럽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시간 틈을 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 프레임 전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금주 의원님이나 김두수 총장님 분석에 동의를 하고 하나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 취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뭐 노웅래 의원, 뭐 다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여러 가지 금품 문제,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여러 가지 좀 헛발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저런 행동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프레임을 좀 전환시켜서 좀 공세적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의 좀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땐 좀 자신들이 너무 이게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방어만 할 수 없다. 공세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좀 몰아붙이자라는 좀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다 지금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내대표를 좀 압박하는데 네. 여당, 야당 어느 쪽이 더 심한 것 같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해임 건의안 내 가지고 처리하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정조사 위원들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이 국정조사 이거 참여하면 안 돼. 나 참여 안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단 그러면은 우리 국정조사 불참할 거야 이런 식의 공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예산안이 그냥 민주당이 감액을 시킨 상태로 민주당 안으로 예.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은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 그런 거 보장도 안 받고 예산안 처리주겠다는 보장도 안 받고 국조 합의해주고 국조도 지금 이거 난장판 되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한 비판 공격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위치나 처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지고 위험스러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경호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어제가 이태원 참사 한 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게 갖는 의미도 있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특히 도대체 책임이라는 게 사라진 그거에 대해서 가장 분통을.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보이는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전술적으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게 처음부터 저는 국정조사라는 건 국회의 시각으로 이런 참사가 왜 빚어졌는지를 규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왜 그때 그 상황에서 국가 행정력이 작동이 안 됐는가를 따지자 보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 당연히 지자체 그다음에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 그러면 책임 문제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상민 장관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아까 김두수 소장님이 얘기하신 전 그 대목이 민주당의 전술적인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수철 소장이 얘기한 것이 다른 정치적인 사안하고 이게 다 뒤섞여 버린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엄밀히 따져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 이태원 참사를 따져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 시각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거는 명명백백 좀 가려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는 못할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합의를 해준 거지만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이 전술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굉장히 막 뒤엉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이제 입장을 밝혀드려야 되는데 좀 정리할 부분이 민주당이 국정조사 문제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책임 문제를 같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주장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개를 가지 말고 한 가지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상민 장관 파면을
더 집중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국정조사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주장했던 것이고 이와 함께 이상민 장관의 파면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외에서도 이상민 장관 파면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차후에 다시 제기했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해임 건의안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파면을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제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원내 입장에서 본다면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도 사실 좀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정조사가 실제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 할 것이냐? 예산안 문제 외에 이 이태원 참사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해임 건의안 문제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예산안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어떤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예산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예산안은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국정조사 저기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은 제대로 효과 안 나니까 어차피 예산안 처리해 줄 거면 그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의지가 워낙 이상민 장관 지키는 게 강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예산안만 해주고 나중에는 얻는 거 없이 국정조사 끝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민주당한테 네. 솔직히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뭐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순방 갈 때 뭐 등도 투둑투둑하고 갔다 왔을서는 뭐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재난안전 그 TF 그 개선 TF 단장도 시키고, 또 화물연대 지금 파업을 계기로 해서 이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을 재난안전본부 대책본부의 이상민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서 마치 지금 이런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문제 해결사의 그 책임자인 걸로 부각시키고, 이런 어떤 나름의 정무적 역할을 자꾸 맡기는 걸 보면 뭐 해임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시한을 그 전에 계속 정하고, 이게 사실 참사 한 달 시점까지 안 하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로드맵 같은 걸 밝혔어야 되는데요. 주장은 했지만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시점에 뒤늦게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국민들로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단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해임 건의하고 탄핵소추 법률관계 한번 좀 여쭤보죠.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의 그 명확한 차이는, 예. 탄핵소추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예.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그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해임 건의는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잘못했거나 정책 수행을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포괄적으로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해임 건의는 해봐야 대통령이 해임 안 시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박진영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네. 통과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직무상 위반한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바로 탄핵으로 가야지. 네. 해임 건의안 추진해놓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탄핵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사실 탄핵소추를 할 때 그 헌법 법률에 위반된 부분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법률 위반을 뭘 했는지를 지금 조사 단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로 바로 가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탄핵소추 요건 사실, 그러니까 사유를 구성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활용하고 어떤 부분에 법률 위반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꽤 필요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광범위하게 책임 문제, 법률 위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사 또는 수사가 정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갖춰지면 탄핵 소추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요건이 안 갖춰지면 탄핵 소추를 해봐야 통과는 시킬 수 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나 다 요건은 똑같습니다. 해결 요건이 똑같죠. 3분의 1 예. 발의하고 과반수, 제적 예. 과반수 동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도 네. 지금 뭐 168석이니까 통과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헌재로 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뭐 잠깐 직무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180일의 직무정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분이 예. 그 탄핵 소추 사유가 명확해야 국민들도 일단 국민들의 뭐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또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로 바로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국민 심정으로는 뭐 탄핵 소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장성철 소장 만약에 해임 건의안 이제 통과시킨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경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파면할 생각도 없는데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면은 야당에게 밀려가지고 내가 아끼는 부하를 경질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임 건의안 해봤자 거부권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 소추로 가게 되면 이거는 단계별 압박 전략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탄핵 소추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탄핵 소추된 그것이 뭐 통과된 국무위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어. 라는 감정의 해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오히려 불이득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국민의힘 측에 야 우리는 국정조사 참여 안 해도 되겠다. 저렇게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못하겠어. 그러한 빌미만 주지 않을까요?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정말 밝혀낼 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뻔한 상황에서 또 해임 건의안 처리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국민들 스트레스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아까 책임, 사과 이 두 단어와 연계된 거는 주무장관의 사의 표명 내지는 사표 제출. 이건 자발적인 그러니까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거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은 처음부터 완전히 선을 그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본인도 그렇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해임과 파면이라는 건데 이미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이나 거쳐야 될 거는 뭐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번 일 전에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왜 한 번도 없었는가를 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헌재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구나.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것처럼. 한 번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질만 할 때 다 알아서 책임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사전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사의 표명으로 정리를 했거나 이렇게 책임 안 지고 버틴 아니면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해임과 파면으로 정리를 했거나 바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상민 장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나왔는데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또 23일에 윤핵관 실세 4인방하고 먼저 또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만나기로 했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 온 거는 그 전에 날짜에 좀 같이 만찬을 하자라고 했는데 비대위원들의 약속이 맞지를 않아서
정해진 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을 먼저 관저에서 만난 상징성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당 지도부와는 되게 가벼운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빈쌀만이 내 개 반려견 달라고 할까봐 치워놨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근데 윤핵관들하고는 전당대회, 다음번 당대표 누구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부는 왜 있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좀 나옵니까? 아니 언론 보도 나온 거면 뭐뭐 나와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전당대회 후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배제돼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지지를 좀 하락시키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나오고 대통령 있어요. 자리에 계시면 네.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뀌어야죠. 이거예요. 바뀌어야- 윤핵관 가까운 분들 만나면은 빈살만하고 강아지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지도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서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근데 뭐 3시간 넘게 지도부랑 만찬을 했는데 전당대회 얘기라든지 뭐 화물 파업이라든지 국조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랬겠죠. 그냥 우리 나가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일 그게 문제가 되는 게요. 지도부와 3시간 반을 이야기했는데 이 전국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게 당정이 어떤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단 한 줄의 어떤 회의 결과도 없는 그야말로 한가하게 모여서 잡담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나버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책임지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지금 막 화물연대 파업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양쪽의 계리 같은 걸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는 그 앞에 이제 이틀 전 23일 날 윤핵관 모임이라든 이런 것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일들을 권력적 관계에서는 본인들이 일할 거를 옛날 당 총재처럼 하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핵관 4사람만 먼저 만난 것은 뭐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하시면 공식적인 건 비공식적인 건 있어요. 그러면 알릴 것은 알리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윤핵관들하고 먼저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무를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안 알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 부부만 식사를 했으면은 나머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며 또 나머지 의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걸 참 서투르게 알린 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서투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거나 하게 되면 여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은 여당 지도부가 진짜 용산의 용산의 출장소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윤핵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끈끈함의 정도가 깊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자기들만 비밀로 간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외부로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에서 정확하게 연결된 지점이 그러니까 신뢰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만찬 회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국가 경영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번 했어요. 아까 김두 소장 말씀 연장이긴 한데요. 이번 자리는 사실은 비대위원들 불러가지고
만나고 이게 아니라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이 두 가지 현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게 다 걸려 있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참 이 우선순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정말 그림이 있는 건가를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만찬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 국정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공사 구분이 대통령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DJAO 아이디 쓰시는 분, 왕세자가 기회를 주라고 하면 어쩌나, 축구 사우디한테 져줘야 하나, 이런 게 국정 최우선 순위입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 뭐 동백아가씨 뭐 나는 모르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지원 원장은 아주 또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청담동 술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난 뭐 동백 아가씨 이런 노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연세면은 네. 요즘 신세대 애들 아니고는 당시 이미자 선생의 동백 아가씨는요. 네.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불렀어요. 그렇게 유행했어. 그걸 몰랐을까? 근데 이게 그거 좀 믿기 어려워요. 예, 안 갔다, 뭐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동백아가씨 모른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몰랐을까요, 장성철 소장?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몰랐다고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5 듣고 2부 이어가죠.